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김동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금요일 오전 11시 아주 분주한 시간이겠습니다. 네, 추석 한가위 연휴가 막 시작되려고 하는 그 즈음에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그래도 바빠도 짚을 건 우리가 또 짚어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분을 속 시원히 풀어줄 아주 귀한 손님 모셨는데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최고의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박주현 변호사님 귀하게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까. 네. 부정선거 의혹. 예, 지금 현재는 뭐 의혹이지만 아주 많은 관심들이 서서히 지금 붙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1탄에 이어서 2탄을 준비한 것도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자, 이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논란 속에 저희 아시아투데이는 부정선거의 재검표를 해봤더니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더라 라고 하는 그럼 그 의혹은 마땅히 규명되고 해소가 돼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1년 넘게 꾸준하게 그쪽 분야를 연구하고 들여다보는 우리 박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차근차근하게 그동안에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떤 게 문제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오셨는데요. 지금 한번 쭉 위에서부터 남PD 한번 보여드릴까요? 위에서부터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한번 쭉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보리순님, 또 승복이님, 김백호님, 자유나르샤님, 또 바로서기님, 네, 김백호님 맞습니다. 네, 고길도님, 해피님, 네. 예, 아주 우리 시청자, 아이고 또 길동님은 또 시작부터 아주 소중한 또 정성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시아투데이가 정말로 애국활동 전개함에 피눈물로 박수를 보냅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혹은 또 해소가 되고 반드시 규명이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방송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그 2탄입니다. 오늘 그 박주현 변호사님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국투본 공동대표를 지금 맡고 계십니다. 국투본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의 공동대표를 맡으셔서 사실상 지난 총선 바로 직후부터 꾸준하게 이 뭔가 이상이 있다, 정상적인 그 선거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제창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오늘 처음부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네. 지난 총선 부정선거임을 확신하십니까? 100% 확신하십니까? 저는 작년부터 네. 200% 확실하다고요. 200%. 예, 제가 우리 황교안 후보님께도 네. 제가 설명드릴 때 200%라고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100%는 뭐냐면 부정선거다. 나머지 100%는 증거인멸이다. 증거인멸이다. 네, 그래서 200%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오늘 10월 1일로 예정된 청주시 상당구 네. 재검표가 또 연기가 됐습니다. 10월 1일 날로 청주 상당구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네. 그렇군요. 또 네. 연기가 됐습니다. 청주 상당은 사실 제 고향입니다만은 네. 그렇군요. 연기가 됐군요. 원래 8월 10일 날 네. 예정되었는데 그게 10월 1일로 연기됐는데 한 차례 연기됐죠? 또 연기가 됐습니다. 아하, 청주는 이번에 청주 간첩단 네. 사건이 발생한 그렇죠. 곳이죠. 간첩단. 예. 그 간첩단의 활동이 또 부정선거와 연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하필이면 여기에 대해서 재검표가 있기로 했는데 그거를 또 연기를 했습니다. 언제 날짜를 특정을 안 하고 그냥 연기가 됐군요. 예, 추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상 지금 정정순이 당선 무효가 맞습니다. 됐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당선 무효된 경위도 석연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정순의 회계 책임자가 당선 무효형을 받았는데 그렇죠. 대법원 상고가 남았어요. 일반적으로 그 책임자가 상고를 할 수 있으면 상고를 시켜가지고 의원직을 유지시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상고를 포기시키고 확정을 시킨 다음에 당선 무효형이기 때문에 정선순 후보도 당연 무효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렇죠. 발생한 대법원까지 가지도 않고 네. 2심 결과를 그냥 당사자들이 인정하게끔 만들므로써 그렇죠. 그것도 본인이 아닌 네. 회계 책임자. 그 과정을 법원 행정처장이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김상환이가. 그렇기 때문에 8월 10일 날 연기를 했고 네. 10월 1일에 했는데 지금 재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연기를 추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소이익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기각시켜 버릴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결국에는 이 부정선거를 대법원과 같이 짜고 하는 것 듯하다. 같이 관리를 하는 듯한 대법원과 선관위. 네. 지금까지 공직선거법 225조가 네. 6개월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처음엔 139개가 선거소송이 제기되었다가 지금 한 124개 정도 남았거든요. 네. 그 소송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1년 넘게 계속 지연을 시킨 것도 사실은 대법원과 부정선거 세력과의 뭔가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의심하기 좋은데 지금 이번 청주시 상당구의 재검표에 대한 계속되는 연기는 결국 그 교감을 이제 사실상 확신하게 되는 그런 계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 그렇게 예. 보시는군요. 네. 청주 상당구가, 예,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제 그 고향이기도 합니다만은, 네. 한번 연기된 것도 제가 알고 있고, 예. 또 정정순 그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지역구인데, 네네. 거기에서, 그 회계 책임자와의 그 갈등 국면으로 지금 빚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2심에서 당연히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2심에서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기 그쪽 지역은 내년 대선과 동시에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지금 네. 돼버렸는데 야 이게 분명히 정정순 같은 경우는 의원직을 유지를 하려고 대법원까지 갔을 텐데 그렇죠. 왜 그럴까 저도 궁금해했었습니다. 그런 이게 지금 부정선거 그 획책 기도와 맞물려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게 네. 인천의 그 윤상현 지역구 사례를 보면 돼요. 아하. 전국적으로 최연소 음. 그 차이였던 네. 그 민주당의 남영희. 예, 남영희가 불복 소송을 제기할 거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렇죠. 당연히 그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지 말라고 민주당에서 눌렀습니다. 눌러버렸.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거든요. 전국적으로 최연소 차이였거든요. 예, 몇 표 차이였죠? 그게 300 몇 표인가 300, 예, 그렇습니다. 그랬었는데 그것도 눌러버리고 지금 정정순의 회계 책임자의 상고를 포기하게끔 만드는 이 행위도 뭔가 거대한 부정선거 세력 간의 뭔가가 아니면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거대한 뭔가 카르텔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 어제는 또 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네. 권순일이 화천대유의 그렇죠. 고문. 고문이었다. 예. 이게 진짜 거대한 권력의 그 부정선거의 카르텔을 좀 의미하는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뭐 드릴 말씀이 참 많습니다. 예, 어제 권순일 위원장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크게 주목을 하셔야 될 저는 뭐 게이트로 이게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지만 화천대유 이름도 참 아주 고상하죠. 화천대유의 중공스럽죠. 예, 그렇습니다.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이 권순일 씨가 이렇게 있었다는 게, 야, 이거는 진짜 뭐가, 뒤에 거대한, 뭐가, 제가 뭐 음모론을 제기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거대한 하여튼 그 뭐가 괴물이, 들어차 있구나라는 것을 제 기자생활 30년의 촉 감각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 말씀이나 우리 박 변호사 이 음향이 잘 들립니까? 한번 표시를 한번 해주시죠. 우리 네. 저희들은 열심히 얘기를 하고 또 잘 안 들리는 상황이 가끔씩 빚어질 수 있으니까 잘 들리시면은 예 한번 해주십시오. 네. 네. 지금 오디오 괜찮죠? 우리 PD들? 네네. 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말씀을 조금 이어가겠습니다. 네, 프렌치 워크님이 제일 먼저 말씀을 해주셨네요. 잘 들립니다. 제 주위에도 사실은 이런 21세기에 더더군다나 이 백주 대낮에 부정선거를 기도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저 부정선거를 열심히 지금 이렇게 조사를 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참 품은 많이 파는데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관심을 안 두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요즘의 분위기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네, 세 군데 최근에 서울 영등포을 경남 양산, 인천 연수, 재검표 세 군데가 실시된 이후에 그런 기류가 조금
더 강한 네. 걸로 저는 느끼는데 네. 많은 분들이 정말 부정선거에 별 관심이 없는 분들을 이렇게 차츰차츰 의심의 눈초리를 키우고 있는 거, 그 네. 배경과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뭐 제가 부정선거를 생각하게 된 계기는 처음에 네. 통계 수치였습니다. 통계. 예. 예, 뭐 잠깐 한번 그렇죠. 보실까요? 네, 그러시죠. 예, 여기 보시면은 결국엔 63대 36이라는 네. 이제 서울, 경기, 네. 이게 아주 일률적으로 똑같이 인천 나왔죠. 예, 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조금 더 키워가 주십시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게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수치를 네. 봐야 되니까. 예, 63대 네. 36, 63대 36, 더불어민주당 63, 미래통합당 36으로 네. 이렇게 일관되게 예. 그것도 세 개의 지역이 이것도 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냥 세 개라면 몇백 개, 한 100 몇십 개. 그렇죠. 뭐 여기는 서울과 경기, 인천으로 나눴지만 서울만 해도 예. 48개의 그 지역구가 있으니까요. 네, 엄청난 네. 선거구가 있는 그렇죠. 배지가 달려있는 여기에 일관되게 이렇게 공통된 비율이 있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 네. 이거는 사실 뭐 이 논란이 좀 되고는 있죠. 모집단이 충분하면은 통계학적으로 네.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뭐 통계학자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진전된 내용은 있습니까? 일단은 통계학자나 네. 학자들에 의하면 관내와 관외의 일관된 비율이나 네. 관내와 당일 투표의 차이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하. 여기 아까 다시 보시면은 네.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의 그 표차가 너무 크다는 말이죠. 음흠. 당일로 했을 때는 미래통합당이 오히려 앞섰는데 어떻게 사전 투표를 했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하느냐. 그렇죠. 이거는 표 차이가 많이 났죠. 예, 상식적으로 지금 그러면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다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5일 시점을 두고 이런 식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은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군요. 저 관내 사전 투표만의 결과를 보면은 네. 그 의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군요. 더불어민주당이 관내 네. 사전 투표만을 놓고 봤을 때는 198석을 300석 중에서 네. 거의 3분의 1을 휩쓰는군요. 미래통합당 49석. 관내 사전 투표는 210석이 넘습니다. 210석. 예. 아. 이거는 결국에는 같은 표본 집단을 가지고 네. 투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인데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아하. 이게 이제 통계인데 네.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제가 처음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네. 이 통계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음. 정말 신기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바로 선거 다음날 나왔습니다. 네. 선거 다음날 전국의 많은 그 선거구를 싹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선거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가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바로 다음 날. 예. 아하. 근데 그 다음날 오전에 이근영이라는 전략기획실장이 네. 그렇습니다. 선거 기술자죠. 예, 네. 예, 사전투표 보정값이라는 말을 했어요. 사전투표 보정값이라는 말을 하면서 네. 이건 아닙니다. 네, 이건 아니에요. 네, 사전투표 보정값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거는 제가 그냥 넘기는 네. 거고요. 예. 사전투표 보정값이라는 말을 하면서 180석을 정확하게 맞춘 경위를 올렸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맞췄습니다라는데 네. 우리 기자님께서는 네. 사전투표 보정값이라는 말을 30년 기자생활을 하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때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때 이게 조작값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통계치를 우리한테 내준 사람은 이 조작값을 해킹하는 휘슬블로이거나 네. 그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정보기관이 줬을 거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증거 보존을 하게 됐죠. 네. 증거 보존을 하게 됐고 증거 보존 절차를 하면서 너무나 엉뚱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아하. 이거 한번 한번 보실까요? 네. 이거 한번 동영상을 네. 보시면은 우리 지금 박 변호사님이 아주 열심히 설명을 해주신 그 가운데 이게 나라냐 분이 또 아주 소중한 네. 예,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또 보리수님도 바로 여러 번에 걸쳐서 박 변호사님 네. 시원하게 규명을 해주세요라고 네, 네. 하는 그런 그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계속 이어가시죠. 예, 이게 관내 사전 투표 네. 투표함입니다. 네. 지역구 투표함인데요. 네. 이게 열었더니 이게 음량이 들릴지 모르는데 비례네라고 해가지고 급히 덮어버립니다. 비례네? 지역구 사전 투표 상자를 열었는데 아, 비례네. 예, 이거 비례네. 아, 지역 근데. 비례대표 투표지가 예. 나온 거예요. 이 관리 상태가 완전 엉망이었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이런
그 투표 도장이 엉망이었던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거, 이거 네.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이 촬영하기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용케 촬영을 하셨습니다. 아니 그때 이제 이때 증거보전 절차에서도 촬영하는데 네. 이제 판사님하고 또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전면 금지하는 판사님도 있고요. 네. 그 옛날에 이 안산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옛날에 저를 좀 좋아했던 후배가 안산? 예, 증거보전 판사로 왔었어요. 아하.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하. 그놈아가 또 판사가 되더니 형 잘 찍으세요 이렇게 안 하고 또 막았군요. 또. 판사 척을 하는 거예요. 아저씨 보면 때려주려고. 그래가지고 예. 근데 후배이기 전에 나는 판사다 예, 하는 걸 또 얘기를 했군요. 참 오랜만에 봐서 제가 그 친구가 그 증거보전 판사로 나오는지도 모르고 일단 갔는데 그놈이 있어가지고 네. 너무 반가가지고 옛날에 이제 아하. 막 제가 학교 다닐 때 운동을 많이 했는데 형 같이 좀 운동해요 막 이런 친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녀석은 좀 사진 촬영을 좀 못하게 좀 제재를 좀 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찍게 좀 해줬었어요. 예, 그랬는데 예. 이제 의정부에서 네. 의정부 지법 홍원수 판사가 이제 구리 남양주 이렇게 같이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판사님을 살살 이렇게 꼬우니까 촬영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판사님 이렇게 했더니 이제 촬영을 하게 해줬는데 투표지 상자를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 아하. 그렇게 열었는데 처음 열었던 상자가 예. 지역구 투표지여야 되는데 비례대표 투표지가 나와요. 판사님 앞으로 다 열어봐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열려고 했는데 엉뚱한 투표지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건 뭐. 이거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 열었습니다. 투표지들을. 그래가지고 투표지 처음 열었던 게 이제 충격적인 게 이거였죠. 여기 보면 예, 보시죠. 정말 이게 이제 저희들의 증거보전 절차에서 정말 빳빳한 사전투표지 구리에서 나왔던 그 사전투표지들이 너무 빳빳해가지고 충격이었습니다. 한 번도 접히지 않은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투표 상자를 한 개, 두 개 여니까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검표 결과에서는 네. 대부분이 이랬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네. 드는 의문이 네네. 지금 재검표 지역이 서울 영등포, 경남 양산, 네. 인천 연수인데 이 윤호종 씨는 뭐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만은 이게 구리 아닙니까? 네네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촬영이 된 거죠? 이것은 증거보전에서 제가 허락을 받고 증거 보전 신청을 네. 따로 했다. 증거보전 절차에서 절차에서 네, 네. 그 찍어가지고 네, 이번 재검표하고 관계없이 예, 그렇군요. 찍은 것이고 네. 이제 이러한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네. 너무 신기했었는데 아하. 재검표에서는 네. 너무 한번 보시죠. 지금. 네. 전부 다 이래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매번 그 투표를 하지만 예. 이 보통 접거나 아니면 네. 접지 않아도 손에 이렇게 묶고 하면 저렇게 빳빳한 용지가 그대로 나오기에는 저도 불가능합니다. 수십 번 투표를 했습니다만은 제 경우를 비추어봐도 예. 나는 저렇게 투표는 안 하는데 하는 글쎄요. 저도 참 좀 의아합니다. 저게 이제 수천 장 다발로 나온단 말이죠. 수만 장이에요. 수만 장. 그렇죠. 예, 수만 장이 저랬거든요. 네. 근데 저것도 개별적으로 뜯어보면 이상 있는 또 투표지들이 있어요. 이 안에. 예, 그건 제가 또 설명을 저 해드리겠습니다. 빳빳한 그 투표용지에 대해서 선관이나 그 네. 대법관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그 반응을 하던가요? 대법관들은 유효라고 일단 인정을 했습니다. 유효다. 근데 네. 선관위 직원들은 이런 투표지가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형상복원 기능을 가진 종이다. 종이 자체가 네. 형상복원종이요? 형상복원 기능을 가진 종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형상복원 종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 거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사전투표지는 이렇게 프린트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 프린트에서 나온 거 이건 모형입니다. 견본인데 네. 롤 용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동그란 원형을 띠게 됩니다. 원래 형상. 원래 형상. 원형을 가려면은 저렇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원형을 되게. 롤. 아하.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거짓말인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이게 정말 거짓말을 해도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게 원형이에요. 예, 원래 이런 형태로 네. 저희 뭐 제가 신문 기자
예. 이기 때문에 저런 신문 용지, 거대한 네. 신문 용지가 하면은 이렇게 굴곡이 되는 것이 다반사고 설계 네. 정상인데 네. 만약에 그들 얘기대로 원형 복원 기능이 있는 특수 용지다라고 하면은 저 정도 원형이 이루어질 텐데 그냥 네. 스트레이트로 빳빳한 그렇죠. 거는 그게 누구 손을 탔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네요. 인쇄를 해서 재단을 한 거죠. 인쇄를 롤 용지에서 해서. 프린트를 한 게 아니라 아, 별도 일반 인쇄. 인쇄를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자르면 옆이 잘린 것들이 나오고 아하. 이런 말도 안 되는 투표지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인쇄의 흔적들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또 보면은 이제 네. 뭐 전국에 있는 투표소들의 평균 기록을 투표 시간 평균 기록을 조사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1등이 부천시 신중동에서 4.7초당 한 표예요. 마지막 3시간은 1.7초당 한 표입니다. 어떤 투표 속도가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예, 한 표당 속도가. 한 표당. 그런데 이게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네. 코로나 시국에 다 한 줄 서기를 했습니다. 건너뛰기로 했고, 아하. 뭐 예를 들면은 투표 그 발급기가 여러 개라든지 네. 뭐 기표소가 여러 개는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병목 구간이 있다면은 네. 병목 구간에서 정체가 될 것이기 때문에 병목 구간 순으로 딱 셀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천시 신중동은 이렇게 해서 그 위층에 있기 때문에 계단으로 가기에는 계단 병목 구간이 있고요. 입구 병목 구간이 있습니다. 소독하고 이거 장갑을 끼워야 되기 때문에. 아, 지금 저 표가 나오네요. 네네네. 아하. 그러니까 1등부터 20등까지 보면은 전부 다 사전투표소예요. 아, 그런데 사전투표 발급기는 비례대표 투표제, 지역구 투표지를 다 발급받는 게 발급받는 데만 20초가 걸립니다. 두 개 다 프린트 되는 데만. 네. 그러니까 그 마지막 3시간은 1.7초당 한 표인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숫자예요. 그러면은 이 수는 뭐냐? 결국에는 유령수인 겁니다. 유령. 그래 제가 지금 보면은 네. 이게 또 중요한데요. 네. 이거 한번 보시죠. 사전 투표에서는 60대, 70대, 50대 이상이 훨씬 더 많이 투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미래통합당이 당연히 압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전 투표자들은 오히려 그 50대 이상이 많은데 오히려 완전히 역전됐단 말이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결국에는 엄청난 유령 투표가 있었고 노인들 중에 죽은 자들이라든지 네. 사망자들이라든지 허무인이 투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증거가 있느냐? 증거 있습니다. 제가 이거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네. 황 대표님께서 이미 네. 방송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황 대표라는 얘기는 황교안 대표입니다. 황교안 후보님 예. 네,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이제 뭐 조만간 또 말씀을 드릴 텐데 네. 1886년생이 있습니까? 아, 1886년생이요? 세계 기록입니다. 예, 그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선거인 명부에서 나온 거예요. 명부에서. 선거인 명부에 유권자로 등록된 사람이 1886년생인 거예요. 아, 이건 아니, 뭐-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다. 연수를 해도 남자 108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남자 최고 고령자는 107세입니다. 아, 그러니까 세계 최고 기록도 깨고 네. 우리나라 최고 기록도 깨는 107세에서 뭐 1년이 지나면 108세가 되는 건데 네, 그분이 네.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런 사람들이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 유권자들이 있고 예를 들면 영등포구에서는 1910년생이 관내 사전투표를 했고 네. 이제 저기 인천 연수에서는 이제 98세가 김포 지역에서 이제 관내 사전 투표를 했고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1886년생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투표를 했거나 이런 식으로 됐다면은 저렇게 60대 이상이 투표를 훨씬 더 많이 했는데 미래통합당이 참패하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가짜 투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투표 용지 발급을 하는데 15초에서 20초 이상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4.7초당 한 표, 1.7초당 한 표씩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그 불가능합니다. 그러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결국 가짜 투표들이 존재를 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투표하지 않은 투표들이 누군가가 집어넣은 거죠. 빳빳한 투표지 형태로.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네. 이- 명백하게 인쇄를 해서 집어넣은 예, 겁니다. 예. 강백헌님이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 화면을 보시면은 네. 이게 이제 투표 상자거든요. 인천 연수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네. 요 일부가 이렇게 뜯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뜯어져 있고 요 위에 핀이 있는데 이 핀이 떨어진 것을 제가 보고
이거 왜 떨어져 있냐 이런 식으로 거기에 문제들이 핀입니까? 예, 이걸 빼면은 요게 문이 열립니다. 아, 요 문을 열리기 열리면은 위한 핀. 네. 예, 이 문을 열면 이제 그 빳빳한 걸 넣을 수가 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이게 한 답을 100묶음씩 이렇게 넣어버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아, 이런 식으로 표넣기가 있었구나라는 거 사정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 다음은 요 위는 구리거든요. 요 위에 구리는 전부 다 이 투표함을 다 뜯어버린 겁니다. 모든 투표함을 다 뜯어버렸어요. 이 사진도 네. 보관해 있는 거를 우리 박 변호사님이 찍으신 예, 겁니까? 증거보존 절차. 증거보전 절차에 의해서 예. 지금 여기 들어있는 게 다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건가요? 아니 이거는 투표 용지는 투표 상자에 있고요. 상자에 있고. 예.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요 함을 보관했는데 네. 그걸 충분히 뜯어 볼 수 있도록 지금 이게 돼 있었다라는 얘기죠. 예. 아, 그리고 당일 투표도 장난을 칠 수 있는 게 그 잔여 투표용지에 매수가 적혀져 있어야 되거든요. 네. 매수가 안 적힌 것들이 있죠. 아, 자녀 투표용지. 예. 아하. 저런 식으로 장난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게 증거 보존 절차를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저는 63대 36만 생각을 해서 네. 전산 조작, 전자개표기를 통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조작만 생각을 했는데 네. 증거 보존 절차를 9군데를 가보니까 야, 이 우리나라 선거 관리 실태가 정말 엉망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00% 오프라인 조작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분당이나 이런 데 보면 사실 공무원 조직이 네. 보안이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뭐 잘 아실 것 네, 같은데 그렇죠. 아주 네. 특수한 뭐 국정원이나 뭐 국방부나 이런 어떤 특수기관을 제외하고는 네. 보안이 금방금방 뚫려요. 근데 선관위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냥 일반에 있는 우체국보다 더 못하다고 할 정도로 선거 때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번호키만 알면은 그냥 문 따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충분히 이거를 장난을 칠 수 있다라는 사정이 들었고 네. 워낙 그리고 인원도 적어요. 인원도 적고 그리고 공정선거 지원단이라는 정체 불명의 민원인들이 이제 그 선관위 직원들과 같이 일합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 네. 그 사람들이 또 어떤 짓을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증거보존 절차를 하면서 대한민국에 심각한 부정선거가 있었구나라는 걸 느꼈고 네. 이제 재검표 절차에서는 무수히 많은 이 빳빳한 사전투표지들과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투표지들을 보면서 네. 부정선거를 이제 확정했다. 그래서 우리 황교안 후보께서는 뭐 지금 4.15 부정선거 전면 무효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내가 좀 세게 말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4.15 부정선거 전면 무효라는 선언을 하실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 그렇군요. 정책 토론회에서 그렇게 발표하실 정도로 87년부터 공안검사를 했던 선거사범 수사를 했던 본인의 눈에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직접 참관도 하셔가지고 보셨거든요. 그렇군요. 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황 후보가 여러분들 어제 보시는 분이 꽤 많으셨을 줄로 믿습니다만은 첫 TV 토론회를 했죠. 예. 네, 8명의 후보가 서로 묻고 싶은 거를 묻는 그래서 첫 토론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관심도가 꽤 높았는데요. 예, 황 후보가 아니나 다를까 이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라고 전면적으로 그걸 선언을 하고 또 윤석열 또 홍준표하고 질문도 하고 그랬던 거를 제가 네네. 봤습니다만은 네. 황 후보가 언제부터 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졌고 우리 또 박 변호사님을 비롯한 그런 핵심 네. 그런 분들하고 교감이 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일단 황 후보님께서는 일단은 재검표 전에도 이제 뭐 경기고 나오신 분들이라든지 네. 동료 법조인이라든지 네. 또 성균관대 법대를 나오신 분들이라든지 검사나 아니면은 다른 뭐 그동안 알았던 지인들 중에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어필하셨던 분들이 네. 많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관심을 계속 가져셨던 걸로 보이는데 네. 이제 저하고 공식적으로 연락이 된 것은 이제 6월 28일 재검표 이후에 이제 7월 달에 연락이 오셨습니다. 아하. 연락이 오셔가지고 네. 설명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아니 제가 그래서 황교안이 왜 보고 싶어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렇겠죠. 예, 네. 그래가지고 뭐 때문이지?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 전화 처음 주셨을 때는 오늘 당장 보자 그런 거예요.
아, 오늘은 못 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럼 내일 보자로 좀 서두르시는 거예요. 7월 달에. 예. 그래가지고 뭐지? 이렇게 했는데 그래 그 다음 날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날을 네. 잡았는데 네. 갑자기 이제 그 다음 날 또 전화가 오셔가지고 자료 좀 준비해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무슨 자료요? 그래가지고 부정선거 자료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또 부랴부랴 또 만들어 갔죠. 그러니까 부정선거 ABC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자료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건 이거 일부지만 그거를 일단 가져가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좀 인지를 많이 하시고 네. 그 이후에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네. 그때까지 매일 전화를 주셨어요. 아하. 아침, 저녁, 밤으로. 그래서 계속 이건 뭐냐, 이건 어떻게 되는 건 이렇게 질문을 하셨고 그런 부분에서 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는 처음에는 저 특유의 약간 좀 검사스러운 이런 게 있으셔가지고 네. 제가 뭐 사실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대표님은 이제 검사가 아니라 정치인입니다. 예, 좀 정치인은 좀 앞을 좀 많이 보고 가셔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이전에 황교안이 답이다의 반걸음들은 잘못됐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템포가 엄청 빠르게 기자회견을 바로 하셨고요. 또 그 간담회 때 부정선거 문제를 바로 제기를 하셔가지고 그때도 계속 연락은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야 이렇게 진정성이 있구나라는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는 솔직히 반했어요. 예, 그때. 그리고 나서는 저는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진지하게 하는구나. 나는 또 사람이 솔직히 만나보면 좋거든요. 어떤 정치인을 만나보면 별로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은 솔직히 사람이 좋아요. 좋고 제가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시절에 법률자문위원을 했습니다. 네. 법률자문위에서 사실은 당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가 1티어 아니면 2티어여가지고 그냥 바로 투입이 됐었어요. 그래서 주요 해서 황 대표님을 그때 뵐 기회가 좀 있었는데 그때는 조금 답답했었거든요. 네. 약간 뭐 좀 정치인 황교안이보다는 정치 신인 황교안 대표를 보는 듯 해가지고 그랬었는데 좀 많이 바뀌셨고 네. 진정성이 생겨가지고 좀 상당히 많이 공부를 또 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이제 뭐 청관인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랬더니 처음에는 내가 그런 거 어떻게 참가해 라고 얘기를 하셨다가 그랬군요. 바로 또 양산을 참관할 수 있나 이렇게 또 해서 세팅을 해드렸고 네. 영등포울도 원래는 지역 일정이 있어거나 못 간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 취소하고 바로 올라가 있다 라고 해가지고 끝까지 참가를 하셨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되게 적극성을 가지셨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깨우치고 나서는 진짜 뭐 내가 이번엔 크게 얘기할 거야. 이제 좀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해냈는데 4.15 총선은 무효다라는 그런 선언을 바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고 이게 진짜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이제 있는 이 악의 축들을 저는 부정선거 카르텔이라고 보는데 이 카르텔 송두리째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그렇군요. 네, 지금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 우리 박 변호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이 프로그램은 뭐 특정 후보를 띄우거나 그럴 의도가 있는 것은 뭐 추호도 없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 갖고 있는데요. 다만 이런 그 부정선거 의혹,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혹은 반드시 해소가 돼야 되고 규명을 해야 된다. 그래야 다음 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안심하고 투표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 대선 후보 중에서 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후보가 지금 황교안 후보가 유일하죠, 현재로서는? 아니요, 안상수 후보. 안상수 후보. 예, 그렇군요. 예. 예, 안상수 제일 후보. 먼저 부정선거에 동참을 하신 분은 안상수 후보가 그렇군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황교안 후보, 장기표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제 컷오프에 네. 아쉽게 탈락을 했습니다. 황교안 후보가 안상수 후보와도 좀 더 늦게 아마 관심을 보이는 것은 같은데 최근에는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그런 말씀을 지금 저기 사진도 나옵니다만은
자, 이 황교안 후보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는 뭐 맞듣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적지 않을 겁니다. 4.15 총선의 이른바 완패, 참패, 제1야당의 참패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분 아니냐. 뭐 공천 실패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아마 맞듣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어떤 전체적으로 조망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황 후보에 대한 얘기를 거론을 한 겁니다. 예, 좀 더 덧붙일 말씀이 혹시 있으시면은 최근에 어떤 대선 후보라든가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도 아마 관심을 갖고는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예, 뭐 최재형 후보 쪽에도 브리핑을 했었고요. 윤석열 후보 쪽에도 이제 뭐 이렇게 브리핑 차원은 아니었지만 그 윤석열 후보의 참모에게도 얘기를 했었고요. 예, 뭐 좀 다방면으로 좀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상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부정선거 얘기를 했지만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는 하지 않으셨고요. 근데 이제 우리 황교안 후보는 그는 좀 정말 심층적으로. 그렇죠. 공안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관심을 좀 깊게 가질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 고소장 작성에서도 그 이제 인장 위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두게끔 이렇게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그 고소장을 쓰는데도 좀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제 첫 TV 토론이 있었고 아마 추석 연휴 지난 다음에 2차 토론, 3차 토론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요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좀 더 많은 그런 그 토론이 이루어질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기억이 나는 게 황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뭐 윤 후보가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지지도가 높다고 나와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의혹이 있다.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면서 윤 후보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막판에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더 많은 관심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라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그런 유권자 여러분들이 이게 하여튼 뭔가 진실이 규명을 돼야 된다는 말에 한 발씩 좀 다가가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을 걸로 제가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최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재검표가 세 군데서 있지 않았습니까? 인천 연수, 그 다음에가 경남 양산, 최근에 지지난주에 영등포 을 그렇게 돼 있는데 각 지역마다 재검표 현장에 우리 박 변호사 다 가보셨습니까? 양산을은 제가 안 갔고요. 양산은 안 연수을 그다음에 영등포에 제가 있었습니다. 직접 가서서 보셨을 텐데 아마 제일 가까운 거리에서 그런 그 현장과 증거를 보셨을 텐데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양상이 대동소이합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패턴은 비슷합니다. 그렇군요. 패턴은 비슷하고 다만 이제 영등포 을의 경우에는 증거 보존 절차 처음에 법원에 보관된 그 문고리가 훼손이 되어 있더라고요. 문고리가 문고리로 이렇게 봉인을 해놓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에 이제 증거 보존을 해놓으면 저기 이렇게 테이프로 해가지고 이렇게 도장을 찍고 이렇게 테이프로 봉인을 해놓는데 작년에 이제 박용찬 후보가 봉인을 하고 그 가만 놔뒀던 거랑 사진을 찍었던 거랑 이번에 들어갈 때 찍었던 그 확인했던 거랑 달랐어요. 이게 손이 탔다는 얘기네요. 그죠? 손이 탔다라고요. 오늘 11시에 지금 11시 넘었으니까 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공용 서류 무효죄 등으로 고발을 했고요. 지금 이제 문제는 양산을은 그 무게를 쟀는데 264g이 나왔습니다. 어떤 게? 이제 가로는 10cm고 세로는 15.5cm거든요. 양산을의 경우에는 투표지. 근데 이제 전국에 있는 사전 본투표지의 투표 무게가 100g per 제곱미터입니다. 100g per 제곱미터라서 1제곱미터당 100g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100장을 찍으면 100장 무게를 측정하면요. 10하고 15.5면 155g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264g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 송미경 부장판사 하에서 임모 우리 참관인이 무게 측정을 했는데 크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조재현 대법관한테 무게 측정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거를 못하게 했습니다. 조재현 대법관은. 그래서
안 하게 했어요. 예. 그래 검증조서에서도 뭐라고 하면서 이건 불허를 했나요? 그런 그거는 뭐 특별한 이유는 무조건 얘기는 싫다고 안 했었습니다. 근데 하는군요. 양산을에서는 좀 강력하게 대응을 못했던 것 같고, 아하. 근데 신기한 게 영등포홀에서는 제가 무게 촬영을 했습니다. 사진도 찍고 검증조서 기재를 했는데 예. 너무 순수하게 조재현 대법관이 한 장도 찍고 앞장, 뒷장 뭐 아무 때나 하나 찍고 100장도 찍고 이렇게 촬영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등포홀은 18입니다. 네. 그래서 180g 언저리가 나와야 되는데 180 한 4g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인쇄 전문가를 또 대동을 했는데 인쇄 전문가가 네. 이제 인천 연수원에서는 저 표들 다 가짜입니다. 100g이 아니라 150모조지를 썼습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모조지. 예. 100모조지가 아니라 150모조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영등포홀도 같이 갔는데 영등포홀에서는 저거 또 바꿨습니다. 저거 100모조지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양산을에서는 그렇게 무게 촬영을 못하게 했던 또 대법관이 예. 여기서 또 무게 촬영을 또 순수하게 허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다른 그게 있습니다. 뭐냐? 봉인이 이쪽은 훼손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한 번 더 바꿨을 수 있겠구나라는 의심을 사기가 충분한 그렇겠군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고발을 했고요. 왜냐하면 박영찬 후보가 찍었던 사진과 그 우리가 증거 보존 말고 재검표하러 들어갔을 때 찍은 사진이 너무 달라가지고 이건 너무 다른데 뭐 아마 여러분들도 사진만 보면 바로 아실 겁니다. 그 사진은 혹시 준비가 안 됐나요? 지금 봉인이 예, 눈에도 확 있나요? 띌 정도로 이렇게 훼손이 됐나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그게 네.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짜 이제 좀 의심적인 거죠. 그런 부분을 보면서 네. 이제 대법원이 좀 투명하게 모든 것을 허용을 하면 될 텐데 예를 들면 제가 영등포 을에서 사진을 3,300장 정도 찍었습니다. 엄청 찍었죠. 그러네요. 15기가를 넘게 찍었으니까요. 그 사진을 또 공개를 못하도록 서약서를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열한 행위를 대법원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왜 공개를 못합니까? 사실은. 국민이 알아야 되는 문제인데 이런 투표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국민이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합니다. 그 손을 봤지만 그 손을 본 것 역시도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연수가 패턴은 비슷해서 이제 연수의 사진, 양산에서 일부가 몇몇 그 참관이 찍은 사진 그걸 네. 통해 가지고 양산에서는 사진도 못 찍게 했거든요. 네.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지금 오다리님이 도장의 위치가 달랐어요라고 돼 있는데 네네. 맞는 얘기입니까? 도장의 위치? 도장 위치도 그렇고 기표 네. 도장이 네. 제가 지금 보면은 네. 이제 지금 보면 한번 보시죠. 네. 이제 이게 무효 투표지입니다. 아하. 실제 투표장에 있었던 무효 투표지인데 네 개가 다 찍혀져 있어요. 근데 네 개 다 찍혀져 있는데 이거는 좀 굵죠. 그렇습니다. 예, 굵은데 예.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 옆에 보면은 이런 형태의 기표 모양을 가진 투표지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 보관된 그 투표함에서 나온 겁니까? 그렇죠. 예, 세계 지역 거기서 뽑은 네. 그 기표 도장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더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표인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이런 기표인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네. 도대체 이게 왜 발생을 했는가? 뭐 일부는 이제 그 기표 도장이 망가진 거를 계속 찍다 보니까 그랬다는 얘기 있고 인쇄업자는 그렇게 주장하는군요. 인쇄업자는 네. 이게 그 투표지를 만들 때 아예 그 기계로도 다 찍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기계로도. 예, 그 기표 도장을. 예. 근데 망가진 걸 모르고 그냥 계속 찍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양산을에는 이런 게 예를 들어 7,300개가 넘는 투표지 중에 반이 넘는 모양이 타원형이라고 하거든요. 타원형. 원래는 예. 완전 원형이 돼야 되는데. 예, 원형이 돼야 되는데 예.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렇죠. 뭐 희한한 것들이 나온 거예요. 예, 제가 봐도 참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말로. 예. 예, 이런 기표 도장이 정말 많아가지고 네. 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 기표 도장은 이거는 뭐 기계가 찍었든 사람이 찍어도 네. 우리나라 사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찍었구나. 실제로 개표장에서의 그 기표 도장을 보면요. 네. 동그랗습니다. 실제로 개표 도장에서 확인을 해보면. 그렇겠죠. 네. 예, 제가 또 아까 그 빳빳한 사전투표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께 비교하기 좋으라고 네. 자,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지금 일단 우리 공직선거법에는 네. 접어 투표하라고 세 군데에서 규정을 아. 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서 예. 투표 참가인 앞에서 투표에 넣어야 한다. 예. 아예 공직선거법 157조에 딱 돼 있군요. 예, 그리고 실제로 투표를 하다 보면 접어서 넣으세요라고 얘기를 또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4.7 보궐선거 현장에 있었던 투표지입니다. 제가 이제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이었기 때문에 네. 서초 개표소, 강남 개표소를 돌아가지고 찍었던 사진. 4.7 보궐선거라 하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 예. 투표 예. 불과 이제 한 4개월 전에 있던 예, 거고요. 여기 보면은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너덜너덜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연수을에 있었던 그 개표 현장, 4.15 총선 개표 현장 투표지입니다. 이런 거 보면은 접힌 것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투표지들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아니, 전부 다 이랬다니까요. 전부 다 그냥. 다 이런 것만 예. 빳빳한 종이만 예. 있다고요? 일부 한 번 정도 접힌 종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투표지들을 2번, 3번 이렇게 접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2번, 3번 접은 종이는 볼 수가 없었고요. 접힌 종이들이 있긴 있었는데 한 번 접힌 종이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찍은 투표지들은 없어진 겁니다. 그럼 네. 그것들은 다 어디 갔느냐? 진짜 신기하게. 그러네요. 예, 교신의 고칼 노릇입니다. 예. 근데 신기한 게도 그 투표가 끝나고 개표가 끝난 이후에 전국의 물류창고에서 불이 정말 많이 났죠. 물류창고. 그렇습니다. 예, 대형 화재가 아주 네, 많이 났었죠. 너무 많이 났죠. 그러니까 그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눈으로 보지 않아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그런 추론이 가능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화재가 났는데 전국 뭐 이천을 비롯해서 네. 여러 곳곳에 산재해 있는 물류창고에 대형 화재가 났다라는 거하고 예. 이렇게 의혹의 눈초리로 연결을 시키면은 뭐 정말 한이 없군요. 정말 예.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예. 그런 그 스토리가 되는데 너무 아기가 맞아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런 투표지들만 있어가지고 실제로 대한민국 유권자가 이거 보면은 손대 탄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손대 탄 자국들이 없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하예요. 예, 저거는 제 투표 경험으로 봤을 때 네. 저거는 참 손에 묻고 도장을 찍고 뭐 저는 이제 예. 반 접고 이렇게 넣습니다만은 안 접는다 손 치더라도 그렇죠. 손때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환경에 의해서 저게 빳빳한 종이가 안 될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저거는 예, 네. 불가능합니다. 근데 저게 수천 수만 장이 예. 저렇게 다발로 나왔다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선관위라든가 대법원 측에서 이거는 이러이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크게 그렇게 그 사안시 할 필요가 없다라고 네. 명쾌하게 설명을 해야 예. 이해가 되는데 글쎄요 저거는 참 아니, 이제 선관위에서 네. 이제 공식 방송을 통해서 형상 복원 기능을 가진 용지, 특수 용지를 썼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전국에 있는 그 선관위하고 그 인쇄소와의 전국 계약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서. 예. 네. 그 계약서에 보면은 특수 그 계약 조건이 있어요. 거기에는 형상 복원 기능이 없어요. 그 종이에.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지금 이제 그 선관위가 또 지금 또 말씀을 드리면은 이 뭐 일장기 투표지 얘기를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그러시죠. 같은데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이 본투 투표지에는 1년 번호를 이렇게 떼거든요. 1년 번호. 예, 1년 번호를 이렇게 뗍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영등포 을의 경우에 투표 관리관 그 사전 투표를 그 보관을 또 어떻게 할 거냐 재검표 끝나고 그래서 이제 사전 투표하면 보관을 하고 본 투표지도 한동만 보관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 직원들 왜 그러려고 하느냐 네. 저 1년 번호 자국하고 비교를 해보려고 그런다 이 얘기를 했는데 네. 얘들이 1년 번호지를 다 버렸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가 되면은 버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당선자의 임기까지 네. 그 보관하도록 되어 있죠. 아마 예. 저도 선거법 이걸 봤습니다만은. 네, 버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저거를 버렸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안 버린 것 같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모면하려고 저런 거짓말을 한 겁니다. 아까 기표 도장도 제가 그렇게 선관위 직원한테 네. 그 대법관 앞에서 물었습니다. 4.15 선거에서 총선에서 쓰였던 기표 도장은 몇 가지 종류입니까?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아니 선관위 직원이면 그게 한 개인지 두 개인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답을 못 하는 거예요. 답을 왜 못 하십니까? 30명이 넘게 앉아있는 선관위 직원이 있는데 그걸 왜 답을 못 하십니까? 하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하나입니다.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서면 아직 제출 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당당하지 못하고 공식적으로 쓴 네, 기표 도장. 도장이 몇 개인가라고 얘기했는데 답을 못한다. 예.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모남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기표 도장은 전국적으로 그냥 사가지고 공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답을 못 하는 겁니다. 왜? 기표 도장이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아까 보여드렸죠.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수백 개가 아닙니다. 최소 수천 개이고 수만 개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얘들이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기본적으로 저도 공직에 있었지만 공무원이 답변을 못 하는 거는요. 뭔가 감추는 게 있기 때문이고 잘못을 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일장기 투표지를 잠깐 보여드리면 네. 이게 송도 이동 제6투표소에 있었던 일장기 투표지입니다. 네. 이 투표 도장이 이렇게 뭉개져 있었잖아요. 뭉개져서 이제 일장기처럼 보인다. 예, 그런 원래 말씀이신 거죠? 원래 이렇게 보면은 요거처럼 네. 이 몇 동 투표소라는 게 딱 나와야 되는데 아하. 이거는 다 뭉개져 가지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네. 요 조금 클로즈업 더 네. 해주시죠, 노 PD.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왜 일장기 투표제라고 하는지를 이렇게 좀 왼쪽에 투표관리관에 저렇게 이름인가요? 저게? 예, 송도 일동, 송도 일동. 제7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돼야 식으로 되는데 어디에서 투표했다라는 게 저렇게 명기가 돼 있는데 예. 저게 이제 일그러진 거죠. 예. 마치 일장기처럼 그냥 안에 동그랗게 이게 뭐라고 쓴 건지를 전혀 모를 볼 정도로 수가 없는 그런 게 이 다발이 다 마찬가지입니까? 저 다발이? 천장이 넘게 나왔습니다. 천장이 넘게. 천장이 넘게 나왔는데 1964명, 1974명인가 투표하는 송도 제2투 그 송도 74 송도 이동 제6투에 네. 1974명이 투표를 했어요. 근데 천장이 넘게. 천장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럼 천장이 넘게 나올 동안 그 투표 이 본투표지를 배부했던 선관위 직원이나 네. 그 책임자는 바보입니까? 아니거든요. 이상한 거는 안 낸단 말입니다. 안 내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투표하다가 유권자가 보면 이게 진짜냐 맞냐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투표록하고 개표록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면 이제 이 투표록이라고 이 검증조서에 별지 3-1로 제가 이렇게 기재된 건데요. 아하. 제가 투표록, 개표록을 다 확인을 해가지고 네. 이상 인상을 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저런 송도 이투에 기재 그 이상이 있었다라는 게 없어요. 아하. 그런 뭐 예를 들면 저런 인장이 이상해서 유권자가 문제 제기를 했지만 투표를 하게 했다라는 그런 이의 제기 목록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기재 내용이 그런 것들이 네. 전혀 없었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우리 또 유권자, 우리 애국 시민이 인천 연수구 선관위 선거계장한테 전화를 해서 네. 저 일장기 투표지 어떻게 된 거냐, 네. 투표로 개표로 확인했냐, 투표 관리관 했냐, 자기도 확인을 했는데 이상이 있다고 보고된 게 없다. 그러면 저거는 증거 보존 전에 뒤바뀌었다는 거죠. 네. 근데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인천 연수 2020년 4월 29일 날. 잠깐만요, 박 네네. 변호사님. 우리 네.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분이 두 분 계시는데 네. 볼륨을 더 키울 수 있으면 키워봐 주세요. 네. 어떻게 이 소리는 우리 PD들이 볼 때 괜찮습니까? 잘 들립니까? 근데 두 분이 저 소리를 키워달라고 얘기를 네. 하니까. 네. 네. 제가 이것도 경위를 좀 자세하게 아셔야 네. 되니까. 네. 2020년 4월 29일에 연수울 증거 보존이 있었습니다. 네. 그 증거 보존 결정문에는 투표지가 증거 보존의 대상이었어요. 투표지. 네. 네. 여기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불문하고 모든 투표지가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민영 판사가 증거보전 판사였는데 그 안 판사하고 증거보전 결정문을 가지고 인천 그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대표 투표지도 증거보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사무국장이나 그 인천시 선관위 직원들이 비례대표 투표지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판사가 내놔라고 했는데 네. 결정문에 투표지 내놔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내놨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끝까지 안 내놨어요. 그래서 그거 못 가져갔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유는 뻔한 거죠. 증거 보전 전에 지역구 투표지는 바꿔놨는데 비례대표 투표지는 안 바꿨기 때문에 판사가 내놔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끝까지 비례대표 투표지를 안 내놓은 겁니다. 그걸 미처 못 바꿨다? 예. 미처 못 바꿨는데 이거는 이제 안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천 연수구 사무국장이 네. 자기가 무슨 유권 해석자도 아닌데 네. 판사가 증거 보전해가지고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거를 끝까지 진짜 목숨을 걸더라도 안 좋습니다. 네. 그냥 이런 걸 보면 저 그 일장기 투표지가 왜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하. 만들어진. 제가 뭐 그 영등포 지금 그걸 연구 중이고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도 엄청나게 많은 그 이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이미. 솔직히 선관위 직원들은 자수해야 됩니다. 자수해. 네. 자수하십시오 이제. 예, 지금 말씀 자수란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네.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네. 우리가 말하는 그 내부 고발자, 네네네. 영어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네. 피슬블로어라고 하는 내부 네. 고발자의 역할이 정말 지금 중요합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박주현 변호사가 말씀해는 이러이러한 그 숱한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데 의혹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게 내부 고발, 내부에 이런 작업을 한 사람들이 수백 명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께서 정말 이 나라를 걱정하시는 의미에서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두어 분만 이렇게 내부 고발자의 역할을 하신다면은 이게 정말 큰 그 국민이 전환될 텐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자수하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제 내부 고발자의 그 중요성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내부 고발자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작년에도 동사무소 직원이 네. 사망자가 투표했습니다. 그러고 내부 고발을 했었습니다. 사망자가 예, 다른 사람이 대리로.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 했는데 이번에 통합선거의 명부를 보니까 그게 사실인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내부 고발자는 이제 자체적으로 네. 그 징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이제 입을 막게끔 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 게 참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접하지를 않으니까 제 차찬 속의 태풍으로 끝나는데. 예. 우리 기자님 같이 이렇게 부정선거를 보도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지금 거대 언론인 조중동이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전 대통령 권한 대행이 전 국무총리가 전 법무부 장관 공안검사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랫동안 했던 그 전 야당 대표가 4.15 총선은 무효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이게 대서특필이 안 되는 게 네. 조중동에서는 일부러 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통과가 됐었는데 황교안, 안상수 이름은 빼버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묘하게 언론 통제를 하는 것은 거대한 부정선거 카르텔이 이런 거대한 부정을 또 막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네. 없고 빨리 양심 있는 기자님들이 이 진짜 대한민국에 일어났던 이 어마어마한 이 범죄에 대해서 정말 좀 해야 됩니다. 보도를 하십시오. 네. 지금 뭐 조중동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참 뜨끔합니다. 예, 제가 저도 동아일보에서 20년 이상을 기자 노릇을 했기 때문에 아무튼 참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언론도 편한 그 세상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기사를 다루지 못할 때는 또 못할 뭐 이유가 나름대로 있겠죠. 하지만 정말 어떤 게 나라를 살리는 길인지를 계속 우리가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중에 이게 나라냐님 다시 또 소중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예, 정말 감사를 해드리고 네. 자수하고 발 뻗고 살아라. 네. 준석이도 양심선언해. 아마 저 준석이는 제1야당의 대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자수하고 발 뻗고 살아라. 이게 저게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되기 전에 부정선거는 무슨 부정선거냐. 나도 노원구에서 떨어졌지만 부정선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아주 제일 선두에 나서서 이렇게 부정선거의 진압 논자였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저런 그 표현을 쓰신 모양인데,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하나씩 이렇게 입체적으로 우리가 이 접근을 하면은 또 이 부정선거 의혹이 아마 결국은 밝혀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박 변호사님 또 열심히 해주시고 또 이 대선 후보 중에서도 관심을 갖는 분들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희망을 가져볼 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령 투표지 말씀을 하시다가 좀 이어갈 텐데요. 네. 또 다른 뭐 배춧잎 투표 이런 예. 이건 뭡니까? 예, 뭐 배춧잎 투표. 네. 각양각색의 투표지들이 나왔는데요. 예. 지금 한번 보시죠. 네. 예,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배춧잎 투표지입니다. 예. 요게 이제 밑에가 좀 이렇게 이 색깔이 좀, 이 파라스름한 네네네. 배추 색깔이라 그런 예, 닉네임이 되는 거죠? 예, 이 인쇄된 게 중복 인쇄가 된 거죠. 그렇죠. 중국 이게 인쇄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프린트로 이렇게 인쇄를 하는 겁니다. 프린트로 인쇄를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프린트로 출력을 하는 거죠. 프린트를 하는 거고 네. 인쇄기로 인쇄를 하는 게 아닌데 네. 이 배춧잎 투표지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 음. 이게 인쇄가 남은 거거든요. 인쇄가. 아. 예, 인쇄하다 남은 게 묻어가지고 이 투표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투표지는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좀 충격적인 것이었고요. 저것도 선관위라든가 대법원 쪽에서 이럴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한 대부분이 있습니까? 못합니다. 전혀. 지금. 못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네. 이 비례대표 투표지에 투표한 사람에 대해서는 네. 10억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아, 지금. 그렇습니까? 네. 근데 그 사람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아하. 왜냐면은 이 QR코드 보면은 네. 통합선거인명부에 QR코드 발급 시각을 알 수 있습니다. 발급 시각을. 예, 아. 발급 시각을 알 수 있으면은 아하. 예를 들면 이 송도 4동 투표관리관이잖아요. 네. 송도 4동에서 예를 들면 저게 2020년 4월 뭐 10일 5시에 발급됐다고 하면은 2020년 4월 10일 5시에 이 사인을 해서 발급받은 사람이 투표자입니다. 그렇겠죠. 그 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QR코드를 그러니까 통해서. QR코드 때문에 네. 사실 비밀 선거의 원칙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렇겠네요. 네. 이 투표지가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누군지 지금 답변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아. 왜냐? 이거는 재검표를 위해서 만든 투표지거든요. 또 또 그 옆에 있는 투표지가 예. 이게 이제 이른바 이바리 투표지. 이바리? 버 투표지라고 하는데 아하. 이 옆이 자르다가 만 투표지입니다. 그러네. 눈에 확연히 띄네요. 네. 네. 이게 왜 생기냐면은 프린터는 이렇게 한 장씩 롤해서 출력되는 건데 저런 현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 그냥 이렇게 A4로 이렇게 막 있어가지고 자르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저런 투표지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아, 이게 제대로 된 그 네. 롤을 통해서 나오면은 저런 그 부산물처럼 튀어나오는 게 예, 있을 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것도 네. 마찬가지예요. 아하. 이 지금 보면은 한쪽이 아예 잘려버렸잖아요. 그러네요. 이것도 이쪽이 잘렸잖아요. 이건 오른쪽. 이쪽이 왼쪽이 잘렸잖아요. 아, 이거는 오른쪽이 잘리고 이건 저거는 이쪽이 왼쪽에 또 잘렸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또 이쪽이 잘렸지 않았습니까? 아, 이런 현상은 네. 롤 프린트에서 나올 수 없는 현상입니다. 불가능합니까? 예. 아, 프린터 전문가 이렇게 나오기는 불가능하다. 그럼 뭐 어떻게 나오냐? 네. 찍어가지고 인쇄로 찍어가지고 자르니까 이렇게 잘못 잘린 거다. 그러니까 잘못 잘리다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이바리들이 나오고 이 거친 것들이 나오고 이쪽에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아,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다. 이게 한 장, 두 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네. 수십 장이 있었습니다. 수십 장. 아, 최소 수십 장이 있었고요. 네. 지금 이거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었고 이 여기와 여기의 여백 차이가 조금 네. 다른 부분들은 네. 수백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쫙 이렇게 앱손 그 TCM 3400이라는 것에 나오면
정교하게 나오거든요. 프린트 용지가. 예, 네. 그렇게 뭐 100만 원이 넘는 또 그 프린터인데 정교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네. 안 되는 거는 결국에는 이게 심각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그렇군요. 현상이 나오는 네. 거죠. 예. 정말 참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그 모습들을 우리가 참 너무나 많이 봅니다. 참 씁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말씀 중에 우리 다용님 또 해관님이 아주 소중한 이 정성스러운 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부정선거 밝히는 언론이 되어주세요라고 또 이 간절한 소망까지 담았습니다. 넌 굉장해. 저기서 너는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박 변호사님 아주 굉장하다는 그런 그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제가 원본 파일이 없어졌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네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전자개표기를 통과를 하면 네. 이미지 파일이 자동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음. 저희 이제 노트북에 이 네. 노트북에 네. 이제 그 전자개표기 연결돼 있거든요. 네. 이 노트북에 원본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예. 그런데 지금 이 원본 파일을 전부 다 삭제를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삭제를 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투표한 사람들의 이미지 파일. 사실 이 이미지 파일과 재검표 이미지 파일을 비교하면 되거든요. 이 이미지 파일에 네. 배추잎 투표지가 있었다. 아하. 여기도 있었다. 그렇죠. 이러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손이 안 탄 걸로 경우에 됐지만. 근데 이걸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있느냐? 음. USB에서 이제 이걸 출력한, 그러니까 복사를 한 사본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공식적으로 그 이제 변론에서 네. 피고가 삭제를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변론에서 피고라 하면 선관위가 삭제를 네.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제 재검표에 통과한 이미지 파일하고 네. 지금 저희들이 주장한 원본에서 나온 사본 이미지 파일하고 대조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원래 원본과 사본의 동일성 여부가 인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미지 파일이 출처가 언젠지. 근데 더 재미난 것은 예. 이 피고 선관위가 재검표 날 이미지 파일 돌린 거를 며칠짜리 기준으로 돌렸는지 아십니까? 2020년 4월 15일을 기준으로 돌렸습니다. 이 4월 총선 날짜. 네. 아. 그런데 재검표일은 영등포의 경우에는 2020년 8월 30일이었단 말입니다. 8월 30일이요? 21년 8월 30일. 2021년 6월 28일이었으면 그 기준으로 돌려야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돌려야 되는데 이거 묘하게 보니까 여기에 예. 2020년 4월 15일로 파일을 모두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고 나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이미지 파일을 사실상 동일하다 이런 식으로 우기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왜냐하면 그 데이터를 원본이 없어졌으니까 네. 장난을 칠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네. ABS 파일을 전부 다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이미지 파일 복제한 부분만 지금 인천 연수하고 경남 양산을은 복사가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영등포울은 ABS 파일에서 모든 이 파일을 다 네. 복사를 했거든요. 네. 저희들도 계속 진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말 나쁜 것이 2020년 4월 15일 기준으로 이미지 파일을 또 돌려버리면 네. 결국 이게 원본하고 똑같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좀 더 깊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선관위 직원 또 보고 있으니까 네. 이거는 제가 공개를 하고 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도 부정의 증거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자수하십시오. 네네. 네네. 네, 박 변호사님 목이 예. 아파가며 알려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지켜줄게요님 정말 네. 아주 소중한 후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원본 파일까지 제가 쭉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박 변호사 쭉 그 프로필을 볼 때 제가 이거는 질문을 드려볼까. 서울시 선관위원을 역임하셨는데 그게 이 활동하고 연결이 좀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연결이 됩니다. 사실은 네. 이제 그 국힘당의 국회의원들도 네.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겠죠. 있는데 네, 이제 네.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막 옛날에 김종인이 뭐라고 기준석이 뭐라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게 입을 닫게 하는 무리들이 있어서 그렇지 아하. 부정선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내년 보궐선거가 있는데 네.
박주현 변호사를 선관위원으로 추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 보궐선거 좀 부정선거 막아달라. 그렇게 얘기를 듣고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작년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제 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저를 거부를 했었어요. 거부를 예. 했나요? 이 사람은 받을 수가 없다. 예. 이 사람은 받을 수 없다. 아주 대놓고 리젝트를 하는군요. 예. 리젝트를 했는데 그래도 또 저를 추천해 준 부인이 또 대단하신 게 이 친구 말고는 우리 없다. 우리 없다. 계속해라 이렇게 했고 제가 또 압박을 넣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직무유기나 주거 예. 남용이 될 수 있다. 왜 지금 추천? 그래서 이게 2달 정도 늦어졌습니다. 원래는 제가 2달 정도 더 빨리 선관위원이 될 수 있었는데 이게 했고 사실 그때 이제 선관위원 들어가면서 조건을 국토분 활동을 하지 않는다, 집회를 하지 않는다 이런 약간 그런 걸 해서 그렇군요. 저는 이제 내부적으로 예. 이제 이 선관위의 절차나 네. 이제 예를 들면 투표 그 인쇄 투표지 인쇄 과정이나 네. 이제 선거 관리 행정을 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뭐 공식적으로 이제 살펴봤죠. 보궐선거를 하면서 예. 이제 투표지들이 어떻게 제작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봤고 실은 제가 그 본투표지 제작되는 그 인쇄소가 안양에 있는데 네. 그거를 제가 새벽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불시 근무를 했어요. 그렇군요. 왜냐면은 어떤 식으로 부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 저는 당당하게 선거관리위원이니까 네. 언제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저는 뭐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시간 되면 가겠다. 그게 아침이든 새벽이든. 네. 왜냐면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는 새벽이든 밤이든 가겠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그렇군요. 갔는데 본투표지는요. 네. 조그만 하자가 있어도 그걸 파기를 합니다. 본투표지. 파기를 하고 새 투표지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투표지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또.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투표지들, 이 테이핑이 있는 투표지 이런 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게 지금 뭐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겁니까, 저게? 이 스카치 테이프도 있고요. 스카치 테이프입니다, 그다음에 저게? 이게 이제 초록색 테이프가 또 붙어 있는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렇게 접혀 있는 투표지. 저게 뭐 본드. 본드 칠돼 있고 그렇죠. 그냥 2개 붙어 있는 투표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컨대 저거를 네. 저게 부정선거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느냐? 저거는 선거 관리에 대단한 부실에서 온 거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건 어떻게 반박을 해주시겠습니까? 부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드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본드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선거 관리가 생각보다 엄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두 장이 나오는 거는 네. 인정이 될 수 있지만 네. 한두 장이 아니라 네. 수십 장, 수백 장, 수천 장이 나오면은 그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 제가 지금 하나를 더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네. 우리 진님 부정선거를 밝히는 시도에 감사드립니다. 예, 아주 그 소중함에 저도 더욱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 한번 보시겠어요? 네, 여기 보시면 네. 요게 이제 그냥 일반 투표지 같죠? 아무 문제가 없는 투표지 같죠? 이게? 그렇죠. 이런 게 예를 들면 100장 묶음에 있으면 100묶음이 다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부분 보세요. 이 미래통합당. 요 부분. 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거 이상하지 않아요? 요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조금 이게 굵기가 다르군요. 제가 지금 확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거는, 네. 요런 부분. 저거는 뭐 이렇게 격자가 네. 틀리게끔 나왔군요. 이렇게 네네네. 삐딱하게 나왔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일부러 사진을 잘못 찍거나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찍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투표지들은 예.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백묶음이 그대로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인쇄 과정의 부실 이런 거로 설명이 안 된단 말이죠, 저거는. 제가 그걸 다음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투표지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백묶음이 다 있어서 제가 조재현 대법관한테 이 백묶음 전부 다를 감정을 대상을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게 동일하게 주주 100개가 다 그러면 이 100개가 다 동일하게 인쇄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겠다는데 나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재현 대법관이. 하나도 안 받겠다. 그러면 네, 이 안 예. 받겠다는 거를 검증조사에 기재해 주십시오 이랬더니 이건 다 무시하겠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대법관이 이른바 직권을 남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번 보십시오. 네. 그 다음 거. 이거는 이제 색깔이 여기 색깔이 다르죠.
예. 좀 이 빨가스름한 그런 게 네. 색깔이 이 겹쳐 보입니다. 네, 이 색깔이 다른 거죠. 네. 이 색깔 다른 게 20개가 나왔습니다. 20장이. 예. 이것도 지금 색깔이 다르다고 제가 봤는데. 그러네요. 뭐 이게 눈에 확연히 네. 보이는데 저것도 뭐 인쇄상의 어떤 실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네. 색깔이 다른 투표지가 이렇게 나왔는데 네. 이게 다른 지역, 음. 이 투표 관리관 도장이 다른 관내 사전 투표란 겁니다. 관내 사전 투표가 네. 색깔이 다른 것들이 20개가 나올 수 있습니까? 왜냐? 인천에서 하나, 음. 뭐 강원도에서 하나, 제주에서 하나, 음. 뭐 전라도에서 하나, 경상도에서 하나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떻게 동시다발적으로 20개가 연속적으로 색깔이 이상한 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네요. 그건 뭐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예, 그건, 그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장은 다른 곳으로 찍혀져 있지만 얘들이 태생은 한 군데서 했을 한 것이다. 군데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뭐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실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한 곳에서 부실 조작을 한 겁니다. 부실 관리가 아니라 부실 조작을 한 거예요. 부실 조작이었다. 예, 그러니까 부실 관리라고 주장을 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깊이 있게 파면 절대로 이준석, 하태경 다 나오십시오. 공개 토론하면 다 박살 갈 걸. 예. 어제도 네. 토론회 때 원희룡 후보가 네. 황교안 후보한테 이렇게 얘기하다가 박살나지 않았어요. 예. 내 눈으로 봤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군요. 이렇게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같은 그런 이런 것들이 최소 수백 장에서 수천 장, 수만 장이 나온 거예요. 네.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부실 네. 조작입니다. 부실 네. 조작. 그 기표 도장도 부실 조작입니다. 우리 박 변호사님이 뭐 이런전 조작 증거를 많이 갖고 오셨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더 추가해서 보여드릴 뭐가 좀 있으십니까? 예, 근데 우리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네네네네. 오늘 뭐 워낙 또 이렇게 네. 열심히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도 네. 많이 갖고 오셨는데 네, 뭐 이제 개만, 뭐 네. 이런 이제 본드, 이런 본드. 거. 예, 이것도 이제 본드 이런 것들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이게 뭐냐면은 네. 메모지 있죠, 메모지. 메모지 이런 게 보면 여기 있는 것들 아닙니까? 네, 예. 그겁니다, 그거. 메모지. 저런 게 남은 투표지에서 네. 발견될 수가 없다. 그건 네.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부실 조작입니다. 부실 조작. 예. 예, 부실 관리가 이건 부실 관리는 설명이 안 된다. 부실과 조작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정말 뭐. 참. 네, 폭풍 속으로님, 뭐 김경님, 샤로니님, 파도님, 은련님, 네. 다 지금 아주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하나씩 해주십니다. 저걸 보고도 분노를 안 하면 나가 죽어야 한다. 우리 은련님이 아주 세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습니다. 샤로니님, 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이렇게 부실 관리로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은. 이건 사실은 뭐 부정선거보다도 부실이 좀 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들이 이 방송을 보거나 우리 박 변호사 설명을 들으면은 야, 이거 부실 관리 차원은 넘어섰다 하는 거를 아마 그런 심증을 강하게 느꼈을 겁니다. 이런 증거라든가 이런 거는 앞으로 조목조목 저희도 더 연구를 하고 방송을 또 우리 박 변호사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진행할 텐데요. 아마 대선 후보 토론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조금 더 진일보한 내용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과 또 응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 변호사님 참 오늘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무리 말씀을 뭐 충분히 해주셔도 좋습니다. 예.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우파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의 변호를 맡았는데 그 분이 이제 피고인이 된 게 이제 자파 활동을 하시는 분이 고소를 해서 이제 피고인이 된 겁니다. 기소가 된 건데 그분이 저한테 박주현 변호사님 아니세요 이러면서 증인신문을 왔을 때 뭐 아는 척을 해주시고 이제 또 증인신문에서도 이제 뭐 과장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제가 변호하는데 좀 수월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뭐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네.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좌우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저를 좀 좋아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사실 부정선거에는 좌우가 없습니다. 네. 나라가 바로 서려면은 그 어떤 정책이나 인물이나 이런 것보다는 선거가 공정한 바탕 위에 전개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정말 결코 있을 수 없는 것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는 바로잡지 않으면은 나라가 망합니다. 사실은 베네수엘라가 포퓰리즘 때문에 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절대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포퓰리즘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했고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각성을 하고 저 집권당에 대해서 투표를 안 했고 야당에 투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권당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민심이 왜곡되었습니다. 네. 그 결과가 망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어린이나 젊은이들의 꿈은 그 나라에 탈출하는 것. 이것이 꿈인 나라가 돼버렸거든요. 예. 홍콩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콩도 지금 시위를 못하게 만들었고 참정권을 박탈시켰고 네. 결국에는 공산 정권의 입맞춤에 그 원하는 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정말 그냥 공권력에 의한 조작된 선거가 진행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정말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뒷받침이 안 되면 저 베네수엘라나 홍콩과 같은 전철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정말 이러한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려면 부정선거를 타파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제외 우편 투표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야. 대놓고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부정선거를 하는 거를 감시를 해야 됩니다. 네. 저는 그걸 위해서 또 무선 네트워크라는 무결선거 네트워크라는 조직도 만들었고요. 지금 부정선거를 감시를 해야 되는데 일단 4.15에 대한 부정선거 인식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해야 됩니다. 공감을 해도 많이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번 추석 때 친인척, 동료들, 지역 공동체, 그 다음에 동창 많은 사람들한테 이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알리시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추석 이후에는 정말 4.15 부정선거를 타파하는 것이 여론이 되어가지고 부정선거에 침묵하는 사람들은 뽑지도 말고 심판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위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끄러운 일들은 정말 없애야 되고 이 부정선거를 타파하는 것이 또 우리나라를 다시 바로 세우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우리 아시아투데이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언론인으로서 부정선거를 알리려고 하는 우리 김동원 이사님, 기자님께 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박주현 변호사님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그 가슴 절절한 진솔한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예, 당초 1시간 남짓 제가 예정을 했습니다만은 뭐 제가 말을 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구체적이고 진실된 말씀이 쭉 이어서 1시간 약 반 정도 시간이 됐습니다. 뭐 1시간 반도 택도 없이 모자라는군요. 네, 모자라는 말씀은 뭐 앞으로 차근차근 더 듣는다는 것을 제가 약속을 드렸고, 네, 말씀 중에 이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는 것은 좌우가 따로 없다라는 말씀이 가슴에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더 나은 우리 사회,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좌우가 따로 없죠. 바로 부정선거 그 의혹이 있다면 마땅히 규명이 돼야 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이제 곧 추석 연휴, 한가위 연휴 행렬이 이어질 텐데요. 부디 소중한 사람들과의 그 만남에서 다시 어떻게 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 더 나게 더 나은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바람직한 건지 한번 이렇게 운을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한 발씩 더 가까이 하는 길일 텐데요. 네, 그렇게 소중한 시간을 갖도록 하면은 참 좋다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네, 끝으로 우리 아시아투데이 지금 이제 우리가 16년 된 우리가 언론 사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이 방송을 새로 개국해서 여러분을
뵌 지는 이제 채 한 달이 채 안 됩니다. 그렇지만 벌써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고 구독자분들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늘 방송에서 처음 들어오셨거나 깜빡해서 아직 못 누르셨던 분은 빨간색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봐 주시면은 저희들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뭐 여러분들 익히 잘 아실 텐데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과 제가 또 이렇게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소중한 말씀 해주신 박 변호사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더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들과 자주 이렇게 만나 뵐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박 변호사님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